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저는 이치로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메이저리그 진출 후 첫 7년 동안 일어나서 처음 먹는 음식이 매일 카레였다는 건데요. 저는 신입 시절에 제 사수가 나흘 연속 칼국수를 점심으로 사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칼국수를 먹지 않았는데요. 이치로는 그 후로도 자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한 가지 음식을 정하고 한 시즌 동안 그 음식만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치로는 왜 같은 메뉴를 고집했을까요? 음식을 다양하게 먹을 경우 맛이 없거나 혹은 맛있어서 음식을 너무 적게 먹거나 너무 많이 먹는 의외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즉, 항상 똑같은 상태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치로는 음악도 늘 똑같은 걸 들었다고 하는데요. 메이저리그에서 19년 동안 똑같은 체중과 체지방률을 유지한 이치로는 정말 자기 관리가 완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선수는 이치로가 아니라 또 한 명의 대단한 일본인 선수인 구로다 히로키입니다. 구로다는 일본에서 13년, 메이저리그에서 7년, 도합 20년을 뛰었습니다. 만 22살에 데뷔해 41살까지 일본에서는 히로시마, 메이저리그에서는 다저스와 양키스에서 뛰었는데요. 일본에서 124승, 메이저리그 79승으로 통산 203승을 올렸고 통산 82번의 완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등번호 18번만 달았습니다. 구로다는 시끌벅적하게 진출한 마치 작가와 달리 2008년 다저스와 3년 3,530만 달러 계약을 맺고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았는데요. 하지만 마지막 4년 동안은 본인의 고집으로 1년짜리 계약만 맺었습니다. 언제든지 히로시마로 돌아가기 위해서였죠. 구로다는 메이저리그에서 마지막 5년 동안 연평균 204이닝을 소화했습니다. 구로다가 7시즌 동안 메이저리그에서 8,800만 달러를 받고 올린 승리 기여도 21.3은 일본 선수 역대 4위에 해당됩니다. 활동 기간 대비 활약으로 따지면 일본 선수 중 역대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로다는 다저스가 더 저렴한 선발 투수를 찾게 되면서 2012년 양키스로 이적했는데요. 알동으로 가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다저스의 동료 타자들과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구로다는 랜디 존슨, 케빈 브라운 등 수많은 투수들이 실패한 곳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창석 기자가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올린 기사를 통해 1998년 이후 내셔널리그 서부에서 아메리칸 리그 동부로 이적한 선발 투수들을 전수조사한 바 있는데요. 대부분 투수들의 커리어가 망가진 반면 구로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로다는 양키스에서 뛴 3년 동안 연평균 207이닝을 소화하고 평균 자책점 3.44, 조정 평균 자책점 117을 기록했습니다. 연평균 승리 기여도가 3.7이었는데요. 만약 류현진 선수가 구로다의 승리 기여도인 3.7을 4년 동안 기록해 14.8을 만든다면 류현진 선수의 계약은 대성공으로 평가될 겁니다. 더 대단한 건 구로다가 양키스에서 뛴 3시즌이 만으로 37, 38, 39세 시즌이었다는 것과 양키스의 단연 계약 제시에도 히로시마로 돌아가 2016년 히로시마에 25년 만에 센트럴리그 우승을 이끌고 은퇴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로다는 어떻게 해서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구로다의 메이저리그 데뷔 첫 시즌이었던 2008년은 그렉 매덕스의 23번째 시즌이자 마지막 시즌이었습니다. 그해 매덕스는 샌디에고에서 시즌을 시작했다가 시즌 중반 다저스로 트레이드 됐는데요. 그리고 다저스에서 구로다를 만나게 됩니다. 구로다는 매덕스에게서 싱커를 배웠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프런트도어 싱커였습니다. 백도어 슬라이더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데니스 에커슬리 때문에 유명해지게 된 말인데요. 보통 슬라이더는 우한이 우타자를 상대로 그리고 좌한이 좌타자를 상대로 바깥쪽으로 흘러나가게 던지는 공입니다. 하지만 에커슬리는 좌타자의 바깥쪽을 타고 들어오다 스트라이크 존으로 꺾여 들어오는, 그러니까 뒷문을 열고 들어오는 슬라이더를 즐겨 던졌습니다. 즉, 타자의 먼 쪽은 백도어, 가까운 쪽은 프런트도어입니다. 프런트도어라는 말이 백도어만큼 유명하지 않은 이유는 몸쪽 공이기 때문에 잘못 던지면 못 맞는 공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구로다가 뛰었던 당시의 히로시마 구장은 홈런 구장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구로다는 땅볼 유도를 위해 투심을 적극적으로 던졌는데요. 대부분 좌타자의 바깥쪽으로 던지는 공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덕스를 만난 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좌타자의 몸쪽으로 던질 수 있는 투심, 싱커의 제구를 잡는 데 성공한 겁니다. 구로다가 좌타자를 상대로 프런트도어 싱커를 던질 수 있었던 것은 싱커와 반대로 휘는 커터성 슬라이더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구로다는 양키스로 이적한 후 포심의 구사 비율을 최소화하고 싱커, 슬라이더, 스플리터의 비율을 큰 폭으로 늘리게 됩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게 있으실 겁니다. 바로 이전 영상에서 살펴본 류현진 선수의 우타자 상대 싱커입니다. 디 애슬레틱의 토론토 담당 기자인 릭 애쉬버는 류현진 선수가 우타자를 상대로 던진 싱커의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을 던지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류현진 선수는 싱커를 철저하게 우타자 바깥쪽으로 던졌습니다. 하지만 구로다의 성공 사례를 보자면 류현진 선수는 우타자에게 싱커를 던지지 말 게 아니라 우타자의 몸쪽, 즉 프런트 도어 싱커를 던져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류현진 선수는 싱커의 위력을 높여줄 수 있는 반대 방향으로 휘는 공, 커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류현진 선수의 성공은 지난 시즌 메이저리그 데뷔 후 정점을 찍은 땅볼 유도 능력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2년 성공적인 양키스 데뷔를 한 구로다에 대해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ESPN은 구로다의 바깥쪽 구사 비율이 55%로 규정 이닝 투수 중 가장 높다는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재밌는 건 동시에 몸쪽 공의 비율을 26%에서 27%로 늘렸다는 겁니다. 즉 그의 구로다는 완벽한 제구를 통해 가운데로 몰리는 공을 최소화했습니다. 구로다는 가운데 코스의 비율이 메이저리그 평균보다 6% 적은 18%였는데요. 매덕스의 가르친 대로 양쪽 모서리에 꽂히는 공만 스트라이크로 생각했던 겁니다. 류현진 선수는 토론토 입단식을 하고 와서의 인터뷰에서 더 추가할 공은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 생각 역시 그렇습니다. 다만 류현진 선수의 제구력이라면 다른 선수들은 위험해서 못 던지는 공인 우타자 몸쪽 싱커에도 도전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로다는 2012년 7월 19일 메이저리그 통산 50승을 달성하면서 50승을 하러 메이저리그에 온 게 아니다. 내 목표는 50승, 100승이 아니라 다음 1승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현재 메이저리그 통산 54승 중인 류현진 선수도 1승 1승이 쌓여져 메이저리그 100승을 달성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